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11억 1000 했을 때는 요 꼭지에서 만났을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11억 1000 나누기 최고점이 요때였습니다. 10.9. 10.9가 최고점. 그래서 나누기 10.9. 자, 평균이 얼마다? 7.5. 그래서 곱하기 7.5 하면 7억 6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22년 말에서 23년 초 보니까 가격이 8억 7억대. 1천, 예. 7억 5천, 7억 1천, 19층이 맞죠? 있죠? 얼쭉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신기하죠? 예. 하나 더 해봐주세요. 재밌어요. 뭐 해볼까요? 자,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뭐가 있냐면 바닥을 알 수 있는 거 이게 좀 궁금해요. 알려드린다 했죠.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정말 집값은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면 소득 대비 집값, 통화량 증감률 대비 집값 증감률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고평가 저평가를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응용해서 쓰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매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본업을 하면서 요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쓰는 지표가 뭐냐면 PI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PIR이라는 게 궁금하다. 그러면 주식에서는 PER인데 부동산에서는 PIR이라고 있어요. PIR. 그러면 PIR이 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표 누리에도 나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 이래서 이렇게 PIR 나오죠. 이거를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리치고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는 PIR을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자, 리치고에 와서 시향맵에 와서 자, 3월 시향맵에 와서 여기 경제 지표가 있죠. 경제 지표가 있는데 부산이 제일 비싼 데는 어디냐면 수영구예요. 그래서 수영구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그걸 기준으로 좀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수영구를 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소득 대비 저평가라고 해서 이게 PIR 지수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안에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요 평균이 지금 이제 요 평균이 11.7이잖아요. 그러면 11.7년 동안 이제 한 12년 조금 안 되는 금액 동안 평균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소득을 모아서 수영구에 있는 국평 아파트 평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인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자,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결국에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씩 소득을 모아서 집을 못 사게 돼요. 그래도 요거를 가지고 서울도 한번 체크해보고 부산도 체크해보면 어느 정도 그 저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서울을 먼저 기준으로 저점을 찾아보니까 10년을 잡았을 때 평균이 11.7년이 나오고 15년을 잡았을 때는 10.3년이 나오는데 이 중간, 이 두 개의 중간이 12.5년인데 이 중간 지점에 집값이 이 중간 지점에 여기에 탁 오니까 반등을 했었다라는 거죠. 서울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부산도 해보고 인천도 해보고 대구도 해봤는데 대구는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 언저리에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이거를 엑셀로 만들었는데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제가 금방 수영구를 잡았는데 부산에서는 바다 뷰가 안 보이면서 좋은 입지에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를 주로 뭐를 보냐면 해운대 자이를 봅니다. 그래서 해운대 자이를 기준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자이를 해운대 자이가 보자. 해운대 자이가 12억 3천까지 갔었잖아요. 해운대 자이가 자, 해운대 자이가 12억 3천까지 갔을 때 최고가가 3천까지 갔는데 요 당시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지금은 수영구인데 만약에 해운대구다. 자, 그러면 해운대의 집이 해운대 집값이 모이고 모여가 최고가가 모여가지고 이 꼭지점을 이뤘을 거라는 거죠. 해운대 집값의 고평가를 이 꼭지점을 이뤘을 거기 때문에 해운대 자이가 이제 해운대 자이 가격을 구해요. 12억 3천. 해운대 자이가 최고가가 얼마냐 보니까 12억 3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해운대 자이가 이제 12억 3천일 때 가장 고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13.5를 나눠줘요. 그래서 해운대 자이에 나누기 13.5 나누기 13.5를 나눠주고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9.
그래서 곱하기 9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8억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을 해운대 자이를 이 가격으로 나눠서 평균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요 가격이 왔을 때 여기 점선 평균에 왔을 때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8억 2천이 해운대 자이 가격이 오면 요거는 거의 반등 포인트에 온 가격이라고 저는 이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대 자이의 가격을 한번 쭉 보죠. 이번에 상승장 때는 21년이었고 하락장 가장 바닥일 때가 언제였냐면 23년 1월 달에 13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2년이 거의 전국적으로 바닥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세를 보면 23년, 네, 22년 말에서 23년 초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그거 보세요. 자, 8억대. 7억 9,500. 7억 9,500. 거의 제가 이제 데이터상에서 찾았을 때는 8억 2천인데 이게 조금 로얄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뭐 3층, 뭐 1층 이런 거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략 이 가격에서 딱 반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알면 지금 8억대 오면 사도 된다. 나는 그래서 항상 뭐라 했냐면 부크TV나 뭐 제가 다른 채널 캠부스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 해운대 자이는 8억 2천대까지 빠지면 이제 동호수에 따라 다르니까 뭐 8억 2천에서 8억 5천까지는 사도 됩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볼까요? 남구, 해운대 말고 남구에 약간 좀 대장급 대연 혁신도시 이거 보면 또 얼쭉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대연 혁신도시가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를 가지고 33평이 최고가 얼마 갔냐면 11억 1천 갔었습니다. 자, 여기서 해운대가 아니고 이제 남구죠. 자, 부산 남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집값 15년치를 보고요. 그러면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11억 1천 했을 때는 요 꼭지에서 만났을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11억 1천 나누기 최고점이 요때였습니다. 10.9 10.9가 최고점. 그래서 나누기 10.9. 자, 평균이 얼마다? 7.5. 그래서 곱하기 7.5 하면 7억 6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는 물론 이것도 동호수 따라 다르지만 7억 중반에서 한 8억, 7억 중후반 요 정도 나오면 바닥이니까 사도 될 것 같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 했는지 볼까요? 자, 9평 기준으로 자, 전세 월세 일단 지우고요. 22년 말이죠. 22년 말에서 23년 초. 자, 22년 말에서 23년 초 보니까 가격이 8억 1천, 네. 7억 5천, 7억 1천, 19층이 맞죠? 있죠? 얼쭉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신기하죠? 네. 하나 더 해봐 주세요. 재밌어요. 뭐 해볼까요? 대연 힐스 했으니까 이제 네. 동래구 하나 해봐 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사진 사진 롯데. 로켓. 네, 네. 사진 롯데 캐슬. 자, 사진 롯데 캐슬이 자 보자. 최고가가 33평이 12억 4천 갔었습니다. 12억 4천. 그러면 사진 롯데가 12억 4천 갔었고, 자 이제 동래구로 바꿔줘야 되겠죠? 동래구. 자, 동래구로 바꿨고요. 소득 대비 집값 15년치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11.8입니다. 11.8. 그래서 나누기 11.8 곱하기 평균이 8.2 곱하기 8.2 그러면 8억 6천. 사진 롯데가 8억 6천이면 사도 돼. 이 가격이죠. 뭐 볼까요?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가격인데 이제 또 맞죠? 8억 얼마라고? 8억 6천. 자, 23년, 22년에서 7억 9천 5층 또 있었고 12층 8억 6천이 있었고 얼쭉 이런 것들은 야 내가 바닥보다 좀 더 싸니까 사도 돼. 이런 거고 맞죠? 이게 뭐냐면 저는 뭐라 부르냐면 자기 가치 대비 펀더멘탈 대비 떨어져서 낙폭 과대가 있었으니까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사도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얼쭉 사직동도 이렇게 비슷하죠. 저렇게 위기일 때 7억 8천에 샀으면 네. 사실 지금 사진 로켓가 10억 5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벌써 한 2억 7천이 오른 거잖아요. 네. 2년도 안 됐고 한 1년 그렇죠. 반 정도 됐는데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직 롯데 같은 경우는 10억 5천까지 올라왔고 뭐 센팍 같은 경우에도 10억 후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대장님. 지금 그러면 2억 7천, 2억 5천이나 올랐는데 사도 돼요?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때가 딱 요거를 어떻게 보면 요때가 전고점과 같아질 때잖아요. 근데 사실 요때도 전고점과 같아질 때인데 항상 자산은 통화량이 풀리기 때문에 최소 전고점 이상은 찍게 돼 있어요. 안 좋은 하위군 아파트 말고요. 좋은 아파트들은 전고점을 돌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통화량이 풀리기 때문에. 아까 통화량과 집값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했죠. 사실 이게 저는 우리나라만 본 게 아니고 미국, 그 다음에 한국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던 일본은요. 뭐가 있었냐면 최저시급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또 집값이 안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화폐가 풀리고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집은 저는 사도 된다. 단지 이제 입지 상품의 선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남천자해가 15억대 이제 신고가 찍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한테 오늘도 질문 전화가 한번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